둘째 아이의 탄생이 첫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에겐 축복인 둘째의 탄생은 자칫 첫째에겐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젊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 잘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운 젊은 여인을 이뻐하고 감싸돌고 무조건 새 여자 편입니다. 아내에겐 이해해라, 참아라, 내가 잘해주어야 한다 라고만 합니다. 첩을 데리고 와서 더 이뻐하면서 잘 보살펴달라는 뻔뻔한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미워지기만 하는 그 젊은 여자. 첫째가 둘째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와 비슷하다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첫째 아이의 반응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사용한답니다. 아이의 질투심은 부당한 삼각관계에 빠진 버림받은 배우자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금슬 좋던 부부에게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를 갑자기 데려와 함께 살자고 할 때 아내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죠. 남편이 말하길,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이 여자를 사랑해주고 잘 돌봐줘. 그리고 그는 새 여자에게 더 다정하고 칭찬하고 웃어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아내에게는 왜 너는 배 아프게 굴어? 이제 어른이잖아 하고 타박합니다. 이것이 첫째 아이가 둘째 동생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수 있어요. 첫째 아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을 받던 외동이의 입장과 남편과 둘만의 세상에서 살아오던 아내와 비슷하죠. 갑자기 태어난 둘째와 갑자기 데리고 나타난 젊고 예쁜 새 여자.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시선이 분산된 것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뺏긴 아내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동생은 칭찬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새로운 여자에게 더 다정하고 애정 넘치는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동생을 아끼고 잘 돌보라는 요구는 아내에게 새 여자를 잘 대해달라는 부당한 요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신은 점점 무시되고 타박받는 존재가 되고 이는 첩이 들어온 이후 자신의 자리는 흐려지고 소외당하는 아내의 존재감과 비슷합니다. 상실감, 배신감, 분노,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 나는 이제 사랑받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첫째 아이의 정서적 반응을 어른의 눈높이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애착이론에서는 애착 대상의 상실은 어린아이에게 죽음이나 이혼과 맞먹는 수준의 정서적 충격으로 경험됩니다. 첫째는 내가 1등이었는데 이젠 밀려났어라는 좌절과 분노를 갖게 되며 이는 강력한 질투심, 퇴행, 분노, 우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활용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시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공감이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단번에 첫째의 심정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질투와 퇴행이 있는 첫째에게 직접적으로 설득하거나 타이르기보단 부모가 먼저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반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하준이가 마음이 많이 섭섭했구나. 엄마 아빠는 여전히 하준이를 정말 사랑해. 동생이 생겨도 너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첫째야. 이 비유는 첫째 아이의 감정 상태를 매우 실감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아적 질투를 넘어서 아이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리적 위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공감과 애정의 재확인은 아이의 자존감과 향후 형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의 탄생 이후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질투를 느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심리학적으로도 잘 연구된 현상입니다. 이 반응은 첫째 아이의 자아 정체성 변화와 애착 위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심리 변화 핵심 요점은요. 첫째, 애착 대상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첫째 아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독점하던 존재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관심이 분산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느끼며 애착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 행동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 기저귀 다시 차기, 아기 말투 쓰기나 분노 표현, 우울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질투와 경쟁심. 첫째는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으며 형제 간 경쟁의 초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질투는 보호자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됩니다. 셋째, 정체성 혼란. 첫째는 나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가? 나는 어떤 위치인가? 와 같은 역할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며 일시적인 반항이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늘 수 있습니다. 넷째, 발달 단계와 반응 차이. 2살에서 6살에는 유아기 자기 중심성이 강해 쉽게 질투하며 감정 조절이 미숙합니다. 7세 이상 아동기가 되면 인지적 성숙이 더해지며 비교, 불공평함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의 형제 순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왕좌에서 쫓겨난 아이로 묘사됨. 자신보다 작고 무력한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불공정하게 느끼고 적대감을 품을 수 있음. 이때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 책임감 있고 지도력 있는 성격으로 발전 가능. 보울비의 애착 이론은요. 애착 형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불안, 분노, 우울 등의 정서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답니다. 둘째 출생은 첫째의 안정 애착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정서적 재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스팅어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둘째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덜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이 비교에 영향을 줌. 일반적인 행동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에 대한 스트레스로 첫째가 보이는 반응의 유형 설명에는요. 퇴행, 기저귀 사용, 아기 목소리 사용, 손가락 빨기 등 아기처럼 행동합니다. 공격성, 동생을 밀치거나 때리려고 합니다. 혹은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울,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줄어듭니다. 과잉 행동, 관심을 끌기 위해 유난히 시끄럽거나 말썽을 부립니다. 협조적 행동, 드물지만 가능한데요. 부모나 보호자의 태도가 일관되고 안정적이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대처 및 예방 심리 전략, 전략 설명. 관심의 지속성. 둘째가 생겼다고 내가 덜 소중한 건 아니야와 같은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세요. 첫째 전용 시간, 하루 10분이라도 첫째만을 위한 1:1 시간 확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같이 산책하거나 책 읽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 역할 부여합니다. 동생에게 내가 큰 도움을 줘서 고마워처럼 긍정적 정체성을 유도합니다. 감정 표현을 격려해줍니다. 질투나 분노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질투날 수 있어 말해도 돼. 비교 피하기, 동생은 안 울었는데 너는 왜 울어? 같은 비교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이는 둘째의 출생으로 인해 자신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과 질투를 느끼며 심리적 충격과 애착 불안,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형제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가 둘째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적극적인 개입, 긍정적인 모델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모의 역할 모델링, 의사소통 방식, 긍정적 강화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해결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를 사랑하고 아껴주도록 돕는 심리학적 접근. 1. 정서적 안정성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첫째에게 자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는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동생이 아플 때나 어려울 때는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자랑스럽다. 형제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형제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둘째를 다룰 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를 보여주면 첫째도 그런 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부모가 칭찬할 때 첫째가 둘째에게 사랑을 보이거나 도와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준이는 동생에게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 자랑스러워. 3. 형제 간 경쟁이 아닌 협력 유도.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여 첫째가 둘째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가 첫째에게 동생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멋지고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형제 간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4. 특별한 역할 부여. 첫째에게 형, 누나 역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첫째에게 동생이 무엇을 할 때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라는 식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첫째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인정하며 칭찬합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딸 또는 딸, 아들 이렇게 두 자녀를 두는 집도 많고요. 때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양육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첫째가 둘째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응원하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형제애가 생기려면 부모님이 아이들의 심리를 지혜롭게 잘 헤아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멋진 성장과 미래의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입니다.